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69일차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다이나믹했죠. 엄청나게 빠졌다가 개장하고서 다시 다 복구를 한 오늘 저에게 있어서 시장을 요약하자면은 제 수익에 푸틴이 소금 뿌린 날. 어쨌든 오늘 호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에 협력을 하겠다, 그런 소식과 이제 오후에는 부채 한도 해결이 좀 가까워졌다, 이런 이제 호재가 떴었는데, 이제 저는 장마감할 즈음에 요 언저리에서 숏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제 이제 내재 변동성이 많이 빠져 있길래 꽤 만기가 짧은 풋옵션을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요 차트가 유럽 시간 기준이라서 여기가 한 7시 언저리, 미국 시간으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풋옵션 샀던 게 한 7배 정도, 한 600%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요즘 이상하게 너무 잘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푸틴이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안정화시키는데 협력하겠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요거는 천연가스 선물 차트, 그게 이제 7시 시간에 여기서부터 쫙 내렸죠. 일단 원유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일봉 차트 보시면은 아직 뭐 많이 오른 상태긴 한데,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쫙 내리는 것과 동시에 인플레 기대치도 내려오면서 이제 금리도 살짝 내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때 이제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나오지 못하고 고민을 한 이유가, 아침에 이제 ADP 고용 지표가 되게 좋게 떴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보통 이제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정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그냥 ADP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수치인데,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BLS에서 금요일에 발표하는 그런 고용 넘버들이랑 엄청나게 항상 막 매칭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흐름은 같이 가는 그런 수치라서 보통 고용지표 발표되기 이틀 전에 살짝 그 프리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지표인데, 이게 되게 좋게 떠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금요일 고용지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테이퍼링 관련해서 지금 고용지표 내일 모레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악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민기적 하다가 결국엔 오후에 부채 한도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조짐이 보인다, 그런 호재가 이제 뜨면서 급등할 때 여기서 이제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도 못 되는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아침에 상당히 기대했던 바가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 원래 이제 기존의 생각대로 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그런 호재들이 안 떴으면은 오늘 여기 저항을 아마 뚫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 이 구간도 노릴 수 있었을 것 같고, 이 구간에 들어갔으면 이제 금요일에 만약에 고용지표가 조금 나쁘게 뜨든지 하면은 좀 마음 놓고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장중에 새로운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선은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이제 오후에 장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애초에 부채 한도는 그렇게 유의미한 이벤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오후 정도 끌어올릴 만한 재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보는 저는 무시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의 그런 에너지 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7, 80년대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낸 그런 계기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우디가 증산을 굉장히 많이 해주면서 미국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세계 각국이 저금리 기조를 할 수 있었고, 저유가 저금리에 힘입어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경기가 다시 호황이 되었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그때는 되게 뭐 10년, 20년 정도를 걸친 그런 스토리고, 지금은 굉장히 단기적인 재료긴 한데, 시장의 센티먼트상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그런 증산 움직임을 좀 보이면은 어찌되었든 오펙도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산유국들이 어쨌든 에너지 공급에 조금 열을 보이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단기에서 중기적인 어떤 인플레 넘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살짝 낮아질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만 문제가 없으면은 연준이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펴는데 또다시 룸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악재들은 다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연장시키는 호재로 탈바꿈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어떤 푸틴의 그런 입장은 굉장히 유의미한 호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80일간의 투자 일주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포지션을 자꾸 말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뭐 열흘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런 80일간의 투자 일주가 끝나고 여러분께서
혼자 이제 트레이딩이나 그런 걸 하실 때 이런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리서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부분을 리서치를 하면 좋으냐,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원유 관련해서 그런 생산 여력 관련해서 오펙이랑 그런 산유국들 사이에 몇 % 정도 그런 지분을 차지하는지, 그 다음 푸틴의 발언에 대한 오펙 산유국들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에너지 공급을 늘린다고 했을 때 잠재 캐파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봤을 때는 그 잠재 생산 여력이 그렇게 생산을 더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생산량보다 많이 급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가별로. 어쨌든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을 어떻게 자제하고 감산하고 있는 어떤 국가는 쉽게 증산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생산 캐파시티를 어느 정도 채우고 있는 국가라면, 만약에 러시아가 그렇다면은 푸틴의 그런 발언이 별로 중기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고, 근데 저는 현재 러시아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리서치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천연가스와 유가의 추이가 향후 얼마나 내려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이런 에너지 사이드, 그런 가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리서치를 하느냐, 그냥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 리서치 하실 때 영어로 리서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러시아 원유 생산 여력,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뭐 검색하셔도 되고, 그리고 대충 이런 키워드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이런 데 이제 정리된 자료들도 나오지만, 보통은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런 기자들이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티클로 만들어 두는 그런 기사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제 그런 분석을 좀 해나가시면 되는데, 한글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그렇게 자료가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데 한번 걸러가지고 이제 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리서치해서 과연 이 푸틴의 그런 발언이 지금 게임 체인저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제 사우디랑 이런 산유국들이 대규모 증산 가능성을 배제했었거든요. 그냥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합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사도 보시면은 WSJ,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그런 기사를 한번 걸러서 이제 한글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기상 늦고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러시아의 그런 발표가 유의미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원유 시장의 속성상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의한 걸 깨고 만약에 러시아가 대규모 증산에 나서면은 다른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시장 쉐어를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산유국들도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배경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정말 유의미하게 증산을 시작한다면은 상당히 에너지 시장 쪽에서의 그런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푸틴이 아주 그냥 너구리 같은 영감이죠. 지금 요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보시면은, 그럼 뭐 우크라이나나 가즈프롬 요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조금 푸틴이 일부러 서플라이를 좀 제한하고 있다, 그런 비판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또 앞에서는 이런 얘기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증산에 뭐 우야무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유럽이 원하는 만큼 증산은 안 해주고 되게 그냥 하는 척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11월 FOMC 아마 11월 2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11월 2일이랑 3일 그 화수 해가지고 FOMC에서 좀 확정적인 테이퍼링 관련한 결정이 나오겠죠? 그런 면에서 그 FOMC 전에 유일하게 지금 잡넘버 중요한 게 있는 게 10월 8일 이번 주 금요일이고, 그 넘버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최근 1, 2주 해가지고 이제 엄청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가 그런 에너지 가격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오늘 푸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생겼으니까 향후 이제 FOMC까지 이 푸틴과 오펙의 그런 추이도 굉장히 주시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실제로 이제 푸틴이 뭐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고, 오펙이나 그런 산유국들도 어쨌든 점진적으로 증산을 계속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그런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격 압력이 살짝 좀 톤다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 기대치도 살짝 이제 진정이 되고, 그런 동시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주식시장은 다시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준이 계속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살짝 일시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살짝 길어질 것 같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페드가 이제까지 언급해온 인플레는 서플라이 체인 관련한 그런 이제 비용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년쯤이면 해소될 문제라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내내 인플레 넘버가 높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그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왔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고 또 최근에 이제 에너지 문제가 여기 훅 들어오면서 에너지 쪽에서 오는 인플레 요인까지 이제 겹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 압력 때문에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룸이 작아지고, 그럼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요 에너지 관련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어쨌든 시장이 조금 내려준다면은 연준의 그런 완화적인 정책 관련해서 룸이 좀 생길 것이고, 그 와중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그거를 반기지 않을까 싶고요. 최악의 상황은 정반대겠죠. 실제로 푸틴이 뭐 증산한다 했는데 우야무야 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그런 공급 문제는 해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유는 그렇게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쨌든 원유 가격이 다시 80불대를 향해서 간다든지, 그런 에너지 시장 쪽의 인플레 압력이 요 최근 몇 주 동안 그렇게 이제 톤 다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내일 모레 고용지표까지 좋게 나오면은, 오늘 ADP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듯이 내일 모레 것도 좋게 나오면은 거의 11월 테이퍼링 시장은 확정이고, 그 다음 테이퍼링 끝나는 시기도 이제 내년 여름, 가을 그렇게 조금 촉박하게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오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 총체적으로는 악재겠죠. 그래서 그 두 요인을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부채 한도도 끝은 봐야겠죠. 어쨌든 마무리가 잘 지어지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막상 그 마무리 짓는 게 발표 나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뭐 일시적으로 뭐 정치권에서 연말로 다시 뭐 땡겨 놓으면은 그때 가서 또 살짝 또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황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두 요인, 에너지 시장이랑 고용 시장, 그 두 가지 요인 다, 에너지 시장은 실제로 이제 계속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자체는 금요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어느 쪽이든 지금 굉장히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 트레이딩만 조금 하고 큰 포지션은 가져가지 않는 편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 같은 케이스는 금요일에 이제 지표가 나오고, 그날 어쨌든 연준이 지켜볼 고용지표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죠. 그러면은 그게 다 해소되고 나서 들어가면은 안전하지만, 그 방향으로 갔을 때 낼 수 있는 수익도 적을 것이고, 그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현재 아니면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발표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예상을 하고 그냥 미리 들어가는 것은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되기 전이니까 어찌 보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일찍 들어가는 만큼 업사이드 포텐셜, 수익 잠재성은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을 일관되게 정의한 어떤 원리, 리스크를 높일수록 수익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이런 정보나 경제지표 관련한 불확실성 관련해서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의 어떤 리스크 성향이나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고 싶으냐, 얼마나 큰 수익을 노려볼 것이냐, 그런 거에 맞춰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 하겠고요. 달리기 챌린지 관련해서 링크를 다시 이제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 영상에 그 영상 설명에 링크를 다시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